부동산 브리핑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25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확정을 앞두고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속도를 늦춰줄 것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시 차원에서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대해 구체적인 수정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에서 중대형 타입 경쟁률이 가장 치열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형 타입보다 5배가 넘는 경쟁률을 보이며 중대형 선호 현상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상승세가 주춤해진 아파트 매매와 전세 시장과는 달리 월세 시장은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보유세 전가와 급등한 전세값 부담으로 월세 거래가 사상 최고 수준으로 증가했고 월세 지수까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과는 서로 좀 닮아간다고 하죠. 정말 마음이 잘 맞고 가까이에 있는 누군가가 잘 웃는 사람이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 곁에서는 계속 함께 좀 웃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동화 현상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누군가 옆에서 동화되어 간다는 건 잘 생각해보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대로 생각도 조금 더 즐겁게 만들어진다는 뜻이기도 하겠죠. 저희 가까이에서 함께 계시면서 부동산 투자를 공부하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께도 저희가 조금 더 기분 좋은 생각 전해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투자에 대한 성공적인 생각 전해드릴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도 최선을 다해서 도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활짝 열어두고 시작할 텐데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그리고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이용하실 수 있도록 활짝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성공 투자 계획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과 관련된 고민은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먼저 함께해 주신 전문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국제투자연구소의 김종희 소장 나오셨어요.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국제투자연구소장 김종희입니다. 공시가율을 현실화하는 걸 좀 늦춰달라. 저도 이 의견에는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지금 금액 자체가 굉장히 많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많이 올라왔잖아요. 이 가격을 목표로 두고 이제 현실화한다라는 건 굉장히 좀 문제가 좀 생기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제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보는데 일단 공시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세금을 편성한 기준 잣대가 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정한다든가 할 때 기준 잣대가 되는데 이게 뒤로 밀린다? 그러면 사업 자체를 다시금 또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올려놓은 공시가격은요 뒤로 후퇴는 절대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그 올라간 공시가격에 맞춰서 또 순응을 하면서 가격이 형성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왔던 가격이 현실화된다? 그럼 부동산 올라온 가격 자체가 뒤로 후퇴할 기미 여지를 주지 않는다라고도 개인적으로는 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뭐 똑똑하신 분들이 정책은 잘 결정하겠지만 제 개인적인 뇌피셜을 한번 말씀드려 본 거고요. 오늘도 주어진 시간 동안 최선을 다한 상담으로 도와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문의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부는 매년 이 공시지가 현실화를 진행하겠다라고 해서 계속해서 조금씩 가격을 올리겠다라는 방침을 발표를 했지만 정말 최근에는 집값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이걸 반영을 한다면 세금적인 부담도 세금적인 부담이겠지만 집값이 더 견고하게 지금 위치를 좀 다지지 않을까라는 우려 섞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런 걱정 지금 하고 계시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다면 혼자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마시고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서 조금 더 현명한 방법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김종희 소장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열려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3번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자세하게 고민 내용 적어 보내주셔도 친절하게 소장님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목요일 첫 번째 시간은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해결해 볼까요? 제가 지금 그 동작구 상도동에 아파트 한 채 갖고 있고요. 네, 그리고 수원시 권성구에 작은 빌딩 하나 갖고 있어요. 네. 근데 이번에 종부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네. 계속 이 집을 하나는 처리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계속 갖고 가야 될지 네. 너무 고민이 돼서 연락드렸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동작구 상도동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떤 아파트 거주하시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예, 상도 파크자이예요. 네, 상도 파크자이에 거주하시면서 또 하나 더 추가로 가지고 계시는 부동산이 수원시 권선구의 꼬마 빌딩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건 어떤 네. 종류로 지금 활용을 하고 계세요? 지금 원룸이나 1.5룸 갖고 있고요. 지금 네. 임대 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택으로 좀 임대를 받고 계시고 저희가 이것도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네. 수원시 권성구 곡반정동 540-1번지예요. 곡반정동 네. 54- 540-1번지. 540-1번지 여기에 네. 지금 꼬마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시면서 임대 수입까지 받고 계시지만 가장 고민이 되는 게 바로 이번에 날라온 그 종부세 고지서 세금이 너무 많이 나와서 고민이 되시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좀 운용을 하면 세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만약에 세금보다 앞으로 향후 오를 만한 게 더 있다면 또 그냥 보유를 하는 게 맞는 건지 한번 이 네. 두 지역 이야기 수장님과 함께 차근차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상도파크자이요. 네. 가지고 계시고 수원 국반정동에 이제 조그만 개인 건물 갖고 계시는 거예요. 네. 종부세 얼마 나왔을까요? 2,300 정도 나왔어요. 2,300만 원이면 지금 건물은 근생 아니시죠? 주택이시죠? 네. 그러면은 2주택이시네요. 네. 그러면 개별 공제, 그러니까 인별 공제가 되는 거니까 6억 종부세 공제 금액 빼게 되면 그 한 2천만 원 정도가 나오려면은 과표 자체가 한 12억 정도가 잡혀야 될 것 같아요. 2주택이 상황에서. 네.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흔히 말해서 공시 가격이 한 18억 정도 잡히시는 것 같아요. 예. 거기에서 이제 6억 공제가 되니까 단독 명의로 했을 때 기준인 거예요. 하도 상담을 많이 해드리다 보니까 대충 그 금액이 제가 이제 좀 잡혀서 그러는데 상도파크자이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가격이 한 10억 정도 나왔습니까? 11억 정도 되는 걸로 알고 11억 있어요. 정도요. 예. 그러면 수원에 있는 건물 자체가 한 7, 8억 정도가 잡혔겠네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도파크자이 아파트와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자, 지금 그러면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랑 그다음에 수원에 있는 건물, 주택, 단독 주택이겠네요. 단독 다가구 주택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종부세에 대한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요게 올해 한 2,300만 원 돈이 냈다고 하면 뭐 상당한 부담이겠죠. 웬만한 저기 이제 지방에 이제 공장이라고 하나요? 그런 공업단지에 1년치 연봉하고 맞먹거든요. 네, 너무 부담스러워요. 네, 상당히 이제 종부세가 부담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그러니까 소득 활동은 따로 없으신 거예요? 여기 수원의 단독 다가구에서 나오시는 월세가 주 수입이신 거예요? 아니면 또 다른 뭐 다른 직장 일 하고 있어요. 수입이 또 다른 데 병행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한번 볼게요. 네. 상도동에 있는 아파트 먼저 볼게요. 이 상도파크 자이는 네. 지은 지는 몇 년 됐다고 해도요. 네. 요 입지에 지금 서울 시내권에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신축급이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지은 지 좀 됐지만. 그래서 얘는 시장에서 거래가 될 때 신축급으로 거래가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자체는 뭐 가격이 이제 보합 상태가 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가 중요한데 앞으로 우리 상도 파크 자이가
뒤로 후퇴될 이유는 저는 안 보여요. 하나도. 조정은 되겠지만 이 일시적인 조정기를 거치고 나서는 뭐 꺼리낄 게 없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룰 것 같은데 아, 네. 7호선이잖아요. 네, 맞아요. 서울에 수많은 노선이 있는데 7호선 굉장히 황금 노선이에요. 7호선, 2호선, 9호선을 좋은 노선이라고 하는데 이 7호선에 붙어 있고 그리고 이 장승배기가 좀 있으면 이제 서부선 개통이 되는 거잖아요. 네. 서부선 개통에 대한 호재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기 홍대 쪽하고 이쪽 서울 이쪽으로 쭉 이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더블 역세권에 그다음에 상도파크 자이 자체가 지금 자 역세권에 네. 브랜드의 신축급의 세대수도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서 그리고 더블 뭐 역세권도 더블 역세권이고 그리고 추후에 이쪽으로 붙는 게 저쪽 7호선을 따라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그 내방역 그 위쪽에 보면 정보사 터널이라고 얘기 들어보셨죠? 네네. 그러니까 저 서리풀 터널인데 그 위에 있는 게 정보사 부지거든요. 그 정보사 부지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부터 이제 복합 문화 시설 같은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 터널 개통되면서 그 돌아서 가던 게 직선으로 되면 일단 차량의 통행이 원활해질 거면서 그러니까 즉 강남과의 접근성이 뭐 지금도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더 개선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불과 1, 20분 거리에 또 추가 일자리가 생기는 거고 네. 거기 우리 아파트는 몇 년 더 기다리면 더블 역세권이 되는 거고 아, 나쁠 게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 아파트는 지금 던지시면 네. 저는 못 사실 것 같아요, 다시.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갖고 가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네. 수원 곡반정동을 한번 볼 텐데 권성구에 네. 있는 그 좀 동이 어려워요, 이름이. 네. 이게 권성구에 있는 거거든요. 네네. 권성구에 이제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네. 왜 찍히냐? 이게 지금 키보드가 먹지를 않네요. 일단 수원 쪽으로 보시면 그게 이제 곡반전동인데 제가 쓰면서 얘기 드릴게요, 그냥. 네네. 수원에 이제 곡반정동에 있는 단독 다가구 주택인데 요게 지금 뭐 면적 이런 거 대비 전 의미가 없다고 보고 일단은 그 보증금이 얼마죠? 보증금이 다 합치니까 한 4억 좀 넘어요. 보증금이 4억 정도예요. 네. 거기에 월세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월세 한 550 정도 나오고 있어요. 550만 원 정도 나오고요. 네. 그리고 지금 요거 그러면 매매 가격이 얼마였죠? 매수 가격? 그때 저희가 살 때 한 15억 15억 정도 됩니다. 15억 정도요. 네. 그러면 수익률 자체가 굉장히 좋게 나오는 거거든요. 아, 그래요? 나쁘지 않아요. 그 지역. 그러니까 곡반전동에 그 단독주택이면 곡반전동 자체가 권성구 자체가 굉장히 아파트촌이 많이 형성이 돼 있어요. 그 우리 집 주변 블록으로 위 아래쪽으로 보면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서민주택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원룸, 투룸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주로 아파트 생활권 네. 그러니까 아파트 생활권 어떤 그런 지역에 조그맣게 있는 단독주택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조그만 어떤 그 원룸, 투룸 그러니까 임차인들이 선택할 수 있는 뭐 돈이 많으면 당연히 아파트 선택하면 되겠지만 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그 인근에 뭐 삼성전자 주변에 있는 협력 업체라든가 인근의 공단에서 그렇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 선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수익률적으로도 나쁘지 않고 아, 그리고 이런 단독 다가구가 네. 좀 인기가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왜냐하면 지금 일자리가 줄어들잖아요. 네.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수명은 연장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정년 퇴직하는 사람들이 지금 베이비붐 세대 뭐 1기, 2기, 3기 다 얘기 들어보셨죠? 네. 정년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쏟아져 나올 예정이에요. 앞으로. 그러면 이분들 자 보십시오. 젊은 사람들의 네.
일자리도 없지만 시니어들 일자리도 굉장히 한정돼 있고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일자리 없죠. 근데 앞으로 살아야 될 세월은 많이 남아 있죠. 네. 정년은 가속화되고 또 나하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이 쏟아져 나올 거거든요. 네. 그럼 그분들은 생활수단으로 위해서 이 단독 다가구 주택들을 많이 찾을 수밖에 없어요. 월세가 따박따박 나오는. 그리고 네. 자기의 집, 그러니까 위에는 주인 세대로라고 해서 자기가 거주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 집 하나를 선택함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님의 단독주택을 하나 선택함으로 해서 거주와 수익의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네. 나이 드신 분들, 뭐 꼭 굳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고 제가 딱 한정 짓지는 않겠지만 일단 네. 이렇게 지금 같은 상황, 일자리 얻기가 힘든 상황, 그리고 계속해서 비대면이라고 해서 자영업자들도 힘들어지고 일자리도 힘들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상황에서 왜 이 주거는 강제적인 거잖아요. 의식주는 아니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문제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중에 주를 택해서 그냥 어차피 사람들이 꼭 이건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수익이 창출이 된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어딘가에는 살아야 하니까. 네. 그렇다고 보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올 그런 시니어 세대들이 선택할 수 있는 종착지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거기에 아파트 주거촌 사이에 그렇게 선택의 폭이 많지 않은 단독주택촌에 있는 거기 때문에 임차 수요도 좀 늘어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안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거기에 뭐 네. 새로운 직장이 들어서거나 뭐 그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에 있는 임차 수요가 꾸준히 유지가 될 수 있다고는 저는 봐요. 아, 예. 그렇다고 보면 이 정도 수익률이면 괜찮거든요. 그러면 11억 내 돈 들어가 있는 거고 550만 원이면 6천만 원 돈이 조금 넘어가는 거거든요. 1년의 네. 수익이. 네네. 그러면 괜찮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음, 시청자님 생각해도 내 거지만 나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셨을 건데 문제는 네. 종부세 부담이라는 소리거든요. 맞아요. 예. 그런데 이 종부세 부담 제가 이제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세입자한테 세금을 전가한다라고 많이 얘기를 드리는데 그걸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하시면 돼요. 우리 시청자님 같은 경우는 네. 뭐 막말로 네 달치네요. 예. 그죠? 예. 그냥 네 달치 하게 되면 네. 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 또한 아. 지나가리다. 네. 지나가리라. 뭐 그러면서 이 상황 자체 일시적인 위축이라든가 일시적인 어떤 좀 충격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충격이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론. 아, 예. 그렇다고 보면 주택은 뭐 자산의 가치도 높지만 실제 꼭 필요한 생활 필수품이기 때문에 네. 이거를 뭐 많이 갖고 있나 뭐 적게 갖고 있나 이런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네. 필요한 것들을 딱 맞게 가지고 계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종부세 무서워하지 마시고 그냥 네. 저는 가셨으면 좋겠어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이렇게 정리하도록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마 전화하시기 전에는 이 세금 때문에 한숨 많이 쉬셨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 세금 무서워하지 말고 이 일시적인 위축에 너무 신경 쓰지 말자 조언 드렸습니다. 두 지역 모두 향후 같이 좋은 지역이라는 말씀 드렸으니까 보유하시면서 언제든 마음 흔들리시거나 또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무료 상담 전화 통해 연락 주세요. 02-2638-3973번 무료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열어두고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김종희 소장의 답변 드릴 겁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까요? 네, 자녀들이 아파트를 마련하려고 하는데요. 네. 지금이 이제 아파트를 마련할 시기인가 하는 거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몇 군데를 좀 돌아봤나 봐요. 네. 그중에서 마음에 드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 세 곳 중에서 어느 곳을 골라야 하는지 하고요. 네. 어떤 아파트를 좀 보셨을까요? 예, 노원구 월계동의 그랑빌 아파트 24평 하고요. 네. 성북구 하월곡동의 월곡 레미안 루나밸리 24평이요. 네. 그다음에 종로구 숭인동의 종로 센트레빌 24평이요. 세 군데 중에서 알겠습니다. 네. 어느
곳이 좋을까 하고요. 알겠습니다. 자녀분들께서 조금 독립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파트를 보셨는데 우선 네. 첫 번째로 궁금하신 건 우리 자녀분들 의견대로 지금 아파트를 매수해도 되는 시기인지 그거 네. 먼저 따져보고 만약에 매수해도 된다면 말씀 주신 지역이 다 약간 이 도심 부근이네요. 그쪽에서 좀 근무지를 선택을 하셨나 봐요. 아, 네네. 네, 그래서 노원구 월계동의 그랑빌 24평, 그리고 성북구 하월곡동의 레미안 루나밸리 24평, 그리고 종로 숭인동의 센트레빌 24평까지 말씀 주셨는데 어떻게 좀 내 집 마련 계획을 세우면 좋을지 소장님과 차근차근 풀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녀분들이 내 집 장만하시는 거예요? 아, 지금 신혼부부예요. 신혼부부요? 네, 지금 분당 쪽에 전세 살고 있고요. 네. 예, 이제 이번에 좀, 직장 이동이 좀 있어서, 네네. 예, 이제 한 명은 서대문 쪽에 있을 것 같고, 한 명은 이제 대도시로 이렇게 순환 근무인데, 네. 예, 그래서 이제 서울 쪽으로 마련을 하고 싶어서 조금 알아보고 있어요. 네. 세 군데를 봤다고 하는데, 네. 네, 좋습니다. 보면 네, 지금 요 6호선 따라서 고른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아, 6호선 네. 석계역이거든요. 네네. 광운대 역세권, 그러니까 광운대역 아래쪽에 석계역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게 이제 한진 아파트고요. 예, 그다음에 월곡역 쪽에 아래쪽에 붙어 있는 게 이제 레미안 그 뒤에 영어 이름, 네, 그 아파트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창신역에 있는 이제 종로 아파트가 되는 거거든요. 네, 요 세 군데 아파트인데 이 아파트들의 특징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요. 네, 가격은 지금 비슷할 거예요. 네, 가장 오래된 아파트는 한진 아파트거든요. 네, 얘네들이 이제 2002년에 입주를 한 거고요. 나머지들이 2000년도 후반대예요. 2007년, 8년 요때 입주를 한 아파트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연식 차이로는 지금 한진 아파트가 밀리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제 세대수라든가 또 앞으로의 어떤 개발 호재 이런 것들 때문에 가격이 지금은 비슷하게 와 있는 거예요. 예, 각각에 보면 요 창신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는요. 여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심이라고 하죠. 네, 뭐 종로나 을지로나 충무로나 중구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우리가 보면 이제 구도심 시청 자리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뭐 예전 일자리들이 많지. 도심 일자리를 대표하는 그러니까 도심 일자리의 배후 주거 지역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네, 이쪽 지역에 또 이렇게 괜찮은 그러니까 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요 정도 2000년 중후반대에 지어진 아파트들이 굉장히 드물어요. 요 밑에 요 바로 옆에 좀 언덕백이 길게 있는 보문자인가요? 그런 아파트하고 요거하고 두 개가 좀 새 거고 나머지들은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도심 일자리의 배후 주거 지역으로 있지만 굉장히 초역세권의 좀 연식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파트다. 네, 이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세대수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네, 월곡역에 있는 아파트는요. 여기는 이제 요 아래쪽에 보면 카이스트 주변으로 해서 여기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앞으로 개발이 돼요. 네, 여기가 이제 좀 우리가 말하는 좀 그 화이트 칼라라고 하나요? 좀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이제 집단 지성들이 많이 들어가서 근무를 할 예정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새로 창출이 되는 거고요. 예, 추후에는 이제 강북 횡단선이라고 해서 지금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게 있는데 저쪽 위쪽으로 해갖고 기름역 쪽으로 해갖고 저기 북악산 쪽으로 해가지고 저 목동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부순환 길 따라서 위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추후에 뭐 가까이 있는 얘기는 아니에요. 좀 멀리 있는 얘기지만 어찌됐든 이제 또 지하철 노선의 개통에 대한 또 호재도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각광을 받고 관심을 갖는 거거든요. 네, 그 정도의 호재가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 한진 아파트 보면은 얘는 그 요쪽 위에 보면은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지금 시작하잖아요. 그 사일로 철거했잖아요, 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광운대 역세권 개발이 시작이 됐고 스타트를 올렸고 그리고 이제 GTX가 또 GTX C 노선이 쓰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서 이쪽에 굉장히 복합 문화 시설이라고 할까요? 지금 보면 우리 한진 아파트 주변으로는 좀 낙후돼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위해 시설이 있는 거죠. 보기 안 좋은 시설. 철로들 네. 깔려 있고 막 이러는 거니까. 네네. 그런 것들이 확 주변이 개선이 되면서 이 지역 자체가 동북권에서는 굉장히 중심 도시, 거점 도시로 발돋움할 거거든요. 네. 그럼 그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는 거에 더블 역세권에 붙어 있는 얘네들은 3,000세대가 좀 넘어가요. 예. 굉장히 대단히 세대인 거예요. 네. 연식은 한 5년 차이, 6년 차이 정도 난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세대의 힘 그리고 앞으로의 개발의 호재의 힘으로 저는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지금은 새 아파트의 가격이 비슷하게 흘러간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 기간이 흐르게 되면 한진 아파트가 조금 더 튈 것 같아요. 아, 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요거 한진 아파트 석계역 있는 쪽에 있는 거 있잖아요. 예. 요거 예. 선택하는 게 어떨까 싶네요. 아, 네. 네. 요런 건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왜냐하면 또 다른 아파트 갖고 있는 분들이 서운해하니까.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요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신혼부부 자녀분의 첫 내 집 마련. 우선 지금은 내 집 마련해도 될 만한 시기다라는 조언과 더불어서 고민하셨던 새 아파트 중에서는 한 개의 아파트 1등 손 들어주셨으니까 자녀분께 잘 전달해 주시고요. 만약에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다면 그때는 자녀분께서 직접 연락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언제나 성심성의껏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3번 시청자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무료 상담 전화고요. 전화가 조금은 불편하셔서 문자가 편하다 하신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또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예.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함께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그 창천동에 있는 집을 네. 매매할까 하는데 지금 그 동네가 집이 안 올라가서 아, 네, 신촌에 그 창천동.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청자님 여기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네, 살고 계시는 집인데, 아, 지금 세놓고 네. 나와 있거든요. 아, 지금은 그럼 임대를 주셨고 다른 곳에 거주하세요? 예. 네, 말씀 주신 창천동 이거 서대문에 위치한 창천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저희가 혹시 정확한 주소를 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창천동 180-1. 180-1번지. 예, 율도국인. 네, 여기에 지금 매수를 하셨다가 지금은 세입자분이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좀 가격이 오르지 않아서 이제 좀 예. 팔아야 하는 게 아닌가 고민되셨던 것 같아요. 예, 예. 네, 한번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목소리만으로 짐작할 때는 엄청 남의 가슴에 못 안 받고 남의 눈에 눈물 안 흘리게 하고 굉장히 선하게 살아오신 저희 큰형님 뻘 되시는 것 같으세요. 예, 그렇게 살아오신 거 맞습니까? 예, 예. 네. 요 집이 제가 이제 말씀 중에 콕 찍기는 뭐해서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저기 동교동 삼거리에서 신촌 넘어가는 사이고 뒤쪽 옆쪽으로 있는 거네요. 예, 예. 네, 좋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안 올랐죠? 예, 다른 것들은 많이 올랐는데 예, 예. 요거 언제 매수하셨죠? 거기 지금 산지는 뭐 한 30년 됐고, 그 진지가 한 15년 됐어요. 그러면 꽤 오랫동안 여기 갖고 계셨던 거네요? 예, 예. 그러면 이 율도 국인 빌라라는 거를 그 전체를 다 지으셨던 거예요? 아니, 저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네. 거기 이제, 개발해가지고 지은 건데, 그러면 신촌 분이셨군요. 그냥 여기에 오랫도록 거주하셨고 이쪽 지역 분이시군요. 예,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요거 그러면 요걸 만약에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예. 요 빌라를 매도한다라고 했을 때, 요거 매도하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세우신 건 있으세요? 예, 그 저기 지방에 네. 경기도 쪽으로 나가서 네네. 저 그냥 공기 좋은 데 살까 하고. 아, 지방 공기 좋은 경기도 쪽 저기 뭐 양평이라든가 저 이천 쪽인데요. 인천 쪽이요? 경기도 광주. 광주 쪽, 경기도 광주 쪽.
예. 어쨌든 경기도 외곽 쪽에 좀 그 공기 좋은 곳에 가서 살고 싶으시다. 예, 예. 요거를 정리하셔서 예. 그 제가 항상 드리는 말 중에 하나가 전원주택 같은 거 있잖아요. 왜 공기 좋은데 이런 거. 예, 예. 이런 전원주택들은 앞에가 전자잖아요. 전. 예, 예. 그래서 전세 살라고 하세요. 제가 항상. 예. 이해되세요? 예. 그러니까 이런 쪽은 한번 외곽으로 나가시면은요. 예. 다시 우리 들어오지 못하세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요 빌라를 좀 더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가격이 안 올랐잖아요. 시청자님이 기대만큼 오르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런데 앞으로는 오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서울 시내 자체 주택이 너무 모자라다 보니까 예. 지금 뭐 서울시건 그다음에 나라 국가건 모두 해가지고 서울시에 주택을 공급을 한다라고 지금 막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이런 빌라들 단독주택이라든가 빌라들을 막 허물어뜨리고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계획들을 잡고 있는데요. 예. 그게 몇 개나 될까요? 지금 보면 일단 최근에 유행했던 신속통합 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공공이 주도하는 3080 플러스 주택 공급이 있고 뭐가 준공업 지역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역세권 개발한다라고 하고요. 여기에 소규모 정비 사업이 또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제가 언뜻 떠오른 것만 해도 지금 이만큼 6가지의 사업이 이게 다 빌라 허물자는 거거든요. 그 진지 얼마 안 됐거든요. 아니. 시청자님 집만 빼놓고 뭐 지은 지 얼마 안 돼서 얘는 놔두고 이런다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시청자님이 보유하고 계시는 주택을 허물고 개발한다라는 차원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게 이런 서민들을 위한 빌라 주택인 거잖아요. 투룸, 쓰리룸 이런 빌라들인 거잖아요. 예. 그런 것들이 지금 이렇게 서울에서 전폭적으로 6개의 사업을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계속 허물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멸실이 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아파트도 중요하지만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들이 지금 보통 뭐 12억에서 15억 정도 선을 하거든요. 아무리 싼 것들이 뭐 평균 가격들이 예. 이런 것들은 서민이 쳐다보기에 굉장히 힘든 가격들이잖아요. 높은 가격들이고. 예. 그러면 뭐 서울에는 중산층 이상만 살라고 하는 법도 없는 거고. 그러면 우리네들 서민분들은 이런 교통 좋은데 빌라 같은 것들도 충분히 살 수 있어야 되는 선택의 폭을 주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예, 예.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속 멸실만 시키고 허물어가는 계획들만 잡히고 있다고요. 아, 예. 그러면 이런 주택들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속통합 재개발로 대표되는 것처럼 얘네들의 권리산정 기준일을 지금 1월 28일, 이달 28일로 책정을 해놓는 바람에 언제까지? 2023년 내후년 12월 31일까지 짓는 것들에 대해서 그 한해서 예. 1월 28일로 권리 산정 기준일을 잡아버린 거예요. 즉 요때까지 준공이 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짓는 것들은 그 지역이 개발이 된다라고 하면 입주권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새로 집을 짓지를 않겠죠.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서민 주택들이 계속 허물어지고 멸실되는 계획은 잡혀 있고 또 진행이 되는데 새로 서민들을 위한 주택이 공급되는 거는 굉장히 어렵다라는 소린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지어져 있는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런 신촌의 빌라 이런 것들의 몸값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좀 상승을 할 거예요. 이제부터.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정리하시고 경기도 외곽 쪽으로 공기 좋은 데 가시지 마시고 적어도 2, 3년은 좀 1, 2년이라도 좀 더 가지고 계세요. 예. 그리고 그냥- 나서 안 오르면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러면 제가 좀 약간 혼날게요. 시청자님한테. 아, 예. 요거는 지금 파실 상황은 아니에요. 조금 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아, 예.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형태죠. 우리가 다세대 주택, 흔히들 이야기하는 이 빌라, 앞으로는 멸실된 계획만 좀 많이 있고 새로 공급될 계획이 없기 때문에 기존 빌라의 몸값이 더 높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을 해주셨거든요. 지금까지 오래 보유하셨으니까 적어도 1, 2년 조금 더 보유하시면서 상승 여력 느껴보시고 기분 좋은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언제나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전문가의 식견으로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고 문자 조금 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로 주신 내용 하나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뒷번호 1348번 쓰시는 시청자분께서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청량리동의 한신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한신 아파트에 대한 전망을 좀 여쭤보셨는데요. 자, 이 지역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지 투자만 해두신 건지는 살짝 빠져있긴 하지만 좀 전반적으로 소장님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오랜만에 문자인데요. 보면 청량리 한신 아파트시네요. 요걸 갖고 계시는데, 예, 뭐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것 같아요. 이 아파트는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그런데 단점이 개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결론으로 보면 가지고 계셔도 더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한신 아파트의 가장 큰 단점은 주변의 낙후예요. 이 주변이 너무 낙후가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 아파트까지 도매금으로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쪽에 보면 청량리 7구역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로 후보지로 선정이 된 요 아래쪽에 우리 아파트 또 아래쪽에 9구역이 있거든요. 얘네들이 앞으로 개선이 되면서 7구역은 뭐 지금 다 뭐 철거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새로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시간의 어떤 흐름의 문제이지 우리 아파트 주변이 가장 큰 단점이 낙후가 돼 있었다는 점인데 이게 개선이 된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신축 아파트들로. 그러면 나빠질 게 없죠. 그래서 그다음에 청량리 역 자체에 또 호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청량리가 굉장히 서울 동부권의 중심이다. 이제 뭐 거점이 아니라 얘네들은 중심 도시다라고 표현을 할 만큼 굉장히 앞으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할 건데요. 바뀔 건데. 지금 현재는 그래 청량리의 개발 호재를 직접적으로 먼저 받은 게 청량리 앞쪽이죠. 앞쪽. 전농동 쪽으로. 이 전농동 쪽에 새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핫한 지역으로 금액 자체가 엄청 올라갔는데요. 이제 이 전면부에서 뒤쪽이죠. 청량리 뒤쪽으로 해서 이 미주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청량리 7구역, 9구역이 앞으로 바뀌어가게 되면서 이런 또 계획들이 잡혀가면서 이쪽 뒤쪽도 개선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 주변에 있는 홍릉의 바이오 클러스터에 또 그 배후 또 연결이 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안 좋았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는 개선이 될 거다. 당연히 향후 전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괜찮다라고 진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행히 기분 좋은 상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안 좋았던 단점들이 두드러졌지만 그 단점이 이제는 보완되면서 오히려 더 상승 여력으로 옮겨갈 거다라는 조언 드렸습니다. 저희 간략하게 좀 상담을 도움드렸지만 조금 더 자세한 상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세요. 02-2638-3973번 무료 상담 전화 저희 언제나 활짝 열어두고 있고요. 2022년의 부동산 시장을 딱 한 단어로 정의를 해봐라라고 하면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를 꼽아주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대선이라는 큰 변수에서부터 여러 가지 규제, 제도, 뭐 하나 정해진 것들이 좀 없기 때문일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 투자자들이 가장 간절하게 원하는 건 정말 믿을 만한 길잡이일 텐데 오늘 김정희 소장께서 그 길잡이가 되어주신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확실성이 너무나 만연한 지금 이 시대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소장님만의 팁 지금부터 좀 들어볼까요? 네, 길잡이라는 것 자체가 이제 앞쪽을 좀 이렇게 밝혀주면서 제가 먼저 이렇게 좀 밝혀드리는 건데, 뭐 꼭 가지 말아라, 따라와라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내가 앞에서 길을 좀 밝혀줄 테니 크게 걱정하지 말고 따라오라. 즉 마음가짐을 좀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은 안정되고 조금은 단단하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일단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올해 시장은 올해입니다. 올해 2022년도는 저는 겁먹지 말자라는 거예요. 너무 지금
보면 너무 겁먹을 만한 소리들 계속해서 이제 정부 쪽에 연관된 쪽에서는 계속해서 겁먹어라 하는 거의 강요식에 대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그에 반대에 있는 이 민간 쪽의 연구소의 의견들은 아니다, 그렇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이 공히 지금 시장이 비정상적인 시장이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무슨 소리냐? 저희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이렇게 한 정권에서 오래도록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개입했던 적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오랫동안 20몇 번의 규제를 하면서 이렇게 강하게 한 적은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상적으로 흘러가야 되는 시장이 지금 굉장히 좀 주변의 어떤 정부의 개입, 그다음에 뭐 또 어떤 시장 경제의 불안, 세계 경제의 불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좀 뒤틀려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비정상적인데 뭐 경제학자들이나 소위 말하는 전문가, 어떤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들을 보면 정상적인 시장, 지금 상황이 정상적일 때 그동안 어떻게 변해왔으니 시장 자체는 비정상적인데 정상적인 시장을 기반에 둔 전망을 많이 내놓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 같은 시장 참여자들은 뭐 당연히 혼란할 수밖에 없겠죠.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상황은 비정상적인데 정상적일 때를 가정해서 전망을 이렇게 내놓는 거기 때문에 좀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시장 참여자들은 굉장히 혼란이 증폭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파이어가 아니고 안일불자가 되겠죠. 이 불확실성이 점점 더 확산되고 커질 수밖에 없겠는데요. 이 코로나죠, 코로나. 코로나가 지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1년, 2년 정도면 잡힐 수도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방역 이제 관련 전문 학자들도 있는데, 일단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잡혀가는 상황이 아니라 계속해서 확산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대다수의 전 국민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죠. 하지만 특히나 어떤 특정 계층, 제가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가뜩이나 영세한데 벌어먹고 살기도 힘든데 점점 더 힘들어지거든요. 그분들한테 계속해서 기약 없는 어떤 희생을 요구할 수 있을까? 한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분들을 위한 대책 같은 것들을 마련해 줘야 되겠죠. 그러면서 전체 국민을 또 아우를 수 있는 대선도 있고 총선도 있겠죠. 2년 뒤엔. 그런 것들을 보면 추가 금융 지원 정책, 지금 또 예정이 돼 있고, 또 대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후보별 다 추가 금융 지원 정책들을 또 선거 전략의 하나로 갖고 있다 보니까, 그렇다면 코로나가 확산되고 그로 인한 추가 금융 지원 정책, 거기에 대통령 선거로 인해서 또 각 후보들은 차별화된 개별마다의 또 부동산 선거,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어떤 후보가 되느냐에 따라서 부동산 판도가 또 어떻게 다르게 흘러갈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권을 행사하는 우리 국민들은 점점 이렇게 불확실성만 점점 더 커져간다라는 게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시기에는 분명히 어떤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고 해도 당연히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경기 부양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한다라는 것 자체는 유동성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유동성. 그러면 시중에 돈 줄이기는 저는 힘들다고 봅니다.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나겠죠. 그래서 추가 금융지원 정책도 있겠죠. 각종 경기 부양 정책, 이런 것들로 맞물려지면서 불확실성은 점점 가중되는데 유동성은 확 줄이기는 쉽지 않다. 금리 인상한다지만 그건 나중에 좀 짚어볼게요. 그래서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에 대해서 상황이 이렇다면은 저부터도 그렇고요. 대다수의 분들은 뭘 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뭘 벌리려고 하지 않죠. 좀 안정화된 거, 좀 묻어두려고 하겠죠. 그렇다고 보면 점점 너도나도 자산 인플레이션이 커질 텐데, 그렇다 보면은 그 자산의 대표적인 부동산으로 점점 다시 귀속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좀 서는 거고요. 2022년에 화두, 그리고 이 화두는 내년, 후년, 그 후년까지 앞으로의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양극화가 될 것 같아요. 계속 시대별 화두가 될 것 같은데요. 서울과 수도권
차이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자영업자가 있다라고 치자고요. 뭐 급여 생활자들도 좋겠지만 자영업자 흔히 말하는 월급쟁이보다요 자영업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이 자영업자분들이 모두 대형 뭐 좀 중대형 자영업자분들이시면 괜찮은데 또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분들이 영세 자영업자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면 이 영세 자영업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볼까요? 이분들 같은 경우는 코로나다 비대면이다 해서 사람들이 점점 그러니까 영업 시간도 제한이 되고 하다 보니까 이분들은 대표적으로 주택담보대출로 해서 뭐 제 지인을 예로 들면요. 집 하나 있는 거 담보대출을 받아가지고 가게를 하나 차린 거예요. 그런데 한 3개월은 어째저째 버텼어요. 그런데 버티질 못한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집은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게는 문을 닫게 되는 거고. 그러면 벌어먹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생활은 해야 되니까 가족을 지켜야 돼서. 그런데 할 게 마땅하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정규직. 이런 일들을 찾아봤는데 가장 빠른 시일, 그러니까 이 소득의 공백기가 길어지면 가족의 고통까지 또 수반하게 되는 거니까 지금까지도 힘들었는데 최대한 줄이려고 해서 이 친구가 배달업인가요? 요즘 많은 그런 배달 앱들이 있는데 배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보면 이 친구가 충청남도 논산 쪽에 있는 친구였었는데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거 정리하고 대전으로 간대요. 그래서 대전에서 좀 하겠죠. 근데 대전에 막상 해보니까 여기 한 3개월 전 얘기인데 거기도 경쟁이 엄청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식구들은 대전에 새방으로 있는 거고 자기는 서울 쪽에 와서 벌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냐? 지역의 외곽지 같은 경우들은 지역 자체가 지방 도시 자체가 소도시 같은 경우들은 소멸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일반 도시 같은 경우는 외곽에서 중심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왜? 먹고 살려고. 일반 도시보다는 광역시 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수도권보다는 중심이 되는 서울로. 이 상황 자체가 점점 앞으로 극심해질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서울에 자리 잡으신 분은 절대 밀려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가급적 더 위쪽으로 진입을 하는 것들을 목표로 삼으시다라고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리해보면 돌고 돌아 기본인데요. 부동산은 강제 참여 시장이죠. 내가 선택을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시장이 아니에요. 살기는 해야 되는 거거든. 주거는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입지의 중요성은 아까 제가 양극화처럼 말씀드렸듯이 점점 세월이 가면서 좋은 입지에서 한번 밀려나면요. 다시는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입지 차지하려는 중요성은 점점 커지는 거고요. 금리 인상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저금리였던 거예요. 이거를 정상화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이 어떤 악재를 일시적으로 한정을 짓고 싶은 거고요. 그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자산 인플레이션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고 영끌의 공포를 자꾸 얘기하는데요. 영끌 하신 분들은 저는 능력자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7, 80% 대출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렇게 끌어서 했을 때야 영끌에 대한 공포인 거지 40% 대출 받아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상환 비율 자체가 못 갚는 비율이 0.2% 정도뿐이 안 돼요. 굉장히 착실한 이렇게 이자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앞으로는 개별성이 중요한 거지 대세 상승, 우리나라 부동산 지역 다 상승하고 다 하락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좋은 거는 항상 상승할 거고요. 나쁜 거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거기에 부동산은 중장기적으로 좀 접근을 하셔야 돼요. 어차피 내 집인 거고 1, 2년 사이에 바뀌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일시적일 수가 있는데요. 어찌됐든 내 집 마련, 무주택자들은 꼭 내 집 마련해서 끝까지 쭉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해보신다라고 하면은요. 이건 필수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한 거주와 이득을 모두 잡으실 수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국 그 어느 시기보다 불확실성이 높은 지금 같은 시기에 결국은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에 충실한 투자를 계획하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여러분의 투자 방향이 그 기본에 잘 맞는 투자인지 꼭 한 번씩 점검해 보시기 바라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는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둘 거고요. 또 김종희 소장과 함께하는 1:1 대면 무료 상담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선착순으로 5분께만
귀한 기회를 드린다고 하니까 소장님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빠르게 연락 주세요.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많이 춥죠?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건강하고 안전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